안녕하세요, 부트브입니다. 23년 2분기 출산율이 0.7명으로 발표되었는데요. 2명이 만나서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집값 폭락 원인 첫 번째로 인구 감소를 꼽는데요. 시장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집에 거주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집이 남아돌 거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인구수뿐만 아니라 공사비, 금리, 투자 심리 등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인구 감소가 뻔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출생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감소한 것은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5,183만 명이었던 인구가 22년 5,155만 명으로 30만 명 감소했습니다. 0.6% 밖에 감소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기울기가 문제인 거죠.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 차이가 3만 명이었는데요. 22년에는 12만 명이에요. 사망자 수는 계속 많아지는데 출생아 수가 계속 적어지니 그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는 대한민국을 보며 완전히 망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실 이게 얼만큼 심각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 응급대처라도 하지 않으면 국가 소멸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집값의 방향은 인구 감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유례없는 집값 상승은 물론이고 22년 거품이 꺼졌다지만 최근에는 또 반등하는 모양새지요. 결론은 인구 감소와 집값은 단기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대한 수요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가구 수이지 인구 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왜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1, 2인 가구의 증가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껏 4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지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출산을 안 한다는 거지 독립을 안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형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으로는 혼인 건수에 비해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5년 결혼 건수에 비해 이혼 건수가 10만 건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혼인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구를 이루기 때문에 가구 수가 줄어들지만 이혼이라는 건 한 가구였는데 두 가구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9년을 정점으로 가구 수 감소 예정인데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인구수는 줄어도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니 가구 수로만 예측한다면 집값 하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가구 전체 수가 그렇다는 거지 모든 도시의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건 또 아니에요. 최근에는 지방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 심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조선업은 울산 거제에 있고요. 제철은 포항 등 경상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의 인구가 지금 빠지는 추세거든요. 이유가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졸업 후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반도체, 바이오, IT 산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회사인 삼성 하이닉스는 수도권에 있고요. 추가로 세워지는 공장 역시 평택, 용인으로 수도권에 있습니다. 바이오는 송도에 있고요. IT는 판교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공업 산업을 가더라도 본사를 가고 싶어 하지 공장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중공업 본사는 다 수도권에 있죠. 민간 회사에서 안 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공기업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회사가 산업은행이잖아요. 통째로 부산 이전이 결정난 지금 퇴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가 불렀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공기업 올 사람은 줄 섰다. 라는 댓글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맞벌이 부부도 있을 거고 아이도 이미 여기서 친구들과 지내고 있을 건데 가라고 하면 엄청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직을 하는 거고 이직 시기를 놓친 나이든 분들만 지방을 강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기업 인원수가 우리나라 12만 명 정도로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기업이 지방에 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협력사가 지방에 가줘야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대기업의 경우 대개 고객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에 나가서 글로벌 회사랑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대학에 나온 우수한 인력을 모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은 수도권에 몰빵되어 있어요. 좋은 인력이 없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거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의 생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방 소멸을 잡자고 초과상관에 다퉈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더 답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실 한번 악순환에 들어간 이 상황은 빠져나오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 결과 주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갔는데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비율보다 주택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년까지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지방은 계속 빠지기만 한다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 같아요.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주는 지방에 하고 있는데 등기는 수도권에 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아파트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가수요는 결국 거품을 만들어내고 수요와 공급에서 뒤틀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양극화로 인하여 가격이 뒤틀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격이 뒤틀려 있어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계부채도 높은 상황이고 정부에서 온갖 규제로 막아둔 상황이라 투자자가 진입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투자자가 진입을 안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인허가 물량이 없다는 거고 아파트라는 것이 빵처럼 필요하다고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전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굽겠다라고 했겠어요. 결론적으로 3년 뒤 가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은 0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떨지 몰라도 3년 뒤 미래는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요. 추가로 정부에서 지금 현 상황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세수가 6.3%인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1등입니다.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 1주택자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표를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시민들도 좋아하니 안 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수부터 양도까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거래가 없으니 취득세와 양도세가 없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보유세도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알고 보니 꾸준히 세금 내던 세금 역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온갖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가격 변수에는 인구수나 가구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변수들 중 하나만 살펴봤을 뿐이고 앞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한 변수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